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타계 소식에 그를 회고하는 애도 물결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김 전 총리의 별세 하루 전날 자택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는지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먼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를 누구보다 오랫동안 모셔왔는데 지금 심경은 어떠신지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 중에 이 김종필 전 총리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족적을 남기신 거목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집안에서도 한 가족이 돌아갔을 때는 그 집안이 굉장히 허전한 것인데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정치를 배웠고 또 제가 정치적으로 스승으로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슴에 허전하고 가슴이 뻥 뚫린 그런 심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별세 전날에도 자택을 직접 찾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혹은 특별히 남긴 메시지가 있으셨나요? 이미 제가 그 방문을 별세 전날 오전이었는데 이미 이 말씀은 하실 수가 없었었고요. 또 그 전부터 좀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6월 7일 날 그 퇴원을 하신 연락을 제가 받았었고 또 그 한번 좀 또 다녀와 갔으면 좋겠다는 청구동 쪽에서의 그 말씀이 계셔서 마침 제가 그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니까 우선 말씀은 이미 못 하셨고 이 다리를 만져보니까 그 다리는 살결은 하얗신데 거의 뼈 정도만 남아 있을 정도로 여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눈가는 이제 진물에 많이 짓눌려서 그런지 살점도 많이 허물고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우택이 왔습니다. 일어나셔야죠. 자꾸 이렇게 했더니 눈을 감고 계시다가 반쯤 뜨시면서 손가락 끝에 그냥 조금 체온이 좀 전달될 정도의 이렇게 만지작거림이 약간 있으셨다. 그 정도 뵙고 온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셨는데요. 지금 장내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장지는 충남 부여의 선산으로 정해졌는데요. 정부의 현 축원 안장 제안을 마다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김 전 총리께서 본인 스스로가 가족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쭉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유지에 따라서 아마 가족장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 전에 그 박영옥 여사께서 돌아가시고 두 분이 원래 금실이 좋은 건 소문이 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모님이 묻혀 계신 아마 부여에 같이 화장을 해서 그 이제 묻혀 계신데 아마 요번에 이제 우리 그 김종필 전 총리도 화장을 하시고 그 옆에 아마 같이 묻히시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요번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장을 추서받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그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그렇게 가족장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김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정치적 스승과도 같은 분인데 어떻게 첫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95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도 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평소 존경했던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계신데 그 김용환 의원께서 저를 청구동으로 데리고 가셔서 처음으로 저는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용안을 처음 배웠습니다. 뭐 말씀은 그 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고 10월 달에 제가 이제 자민련의 당협위원장이 돼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96년 그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6년에 제가 자민련으로 입후보해서 국회의원에 이제 발을 디디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의원님은 김 전 총리의 역할과 공적을 기리기 위한 운정회 멤버이기도 하시잖아요. 곁에서 이렇게 쭉 지켜봐 오면서 뭐 가장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어떤 거를 뽑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위트와 여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돌아가신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선 국회의원을 못 만들어 드린 것이 굉장히 한이 맺힙니다. 2004년 선거할 때 제가 그때 정책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협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부여로 한번 출마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여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JP가 입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정치를 마감하고자 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정치적 무덤이 될 내 부여에 와서 마지막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 나를 한 번만 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JP가 저는 부여에서 당선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종필 전 총리께서 그때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국회의원 5명이 뽑힌다든지 또는 선거의 유효 투표의 3% 이상이 득표를 하게 되면 비례 1번이 됩니다. 근데 딱 4명이 당선이 되고 또 유효 투표는 2.6%인가 이 정도밖에 못 얻어서 결국은 비례 1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열린우리당의 열풍에 의해서 저희 충청북도와 대전이 전멸을 하는데 저도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저래도 그때 당선이 됐으면 JP가 10선이 되셨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2004년부터 칩거 생활에 들어가시고 2008년 12월에 소위 풍을 맞으시게 돼서 저는 지금도 그때 2004년에 10선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한다면 2008년에 저는 풍을 맞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늘 간직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총리께도 그런 옛날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런 마음이 더 샘솟듯이 복받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산업화와 또 민주화의 성공에 있어서 김종필이라는 이름을 빼면 말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만큼 김 전 총리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업적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크게 구분을 하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점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한다면 우리가 보리고개를 넘기고 가난을 이겨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를 그 두 분을 상징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화적인 측면에서도 좀 초석을 깔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3당 통합에 의해서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의 문민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셨고 또 DJP 공조에 의해서 97년에 DJP 공조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이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그것을 만드신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산업화를 다지고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신 그 업적을 제일 높이 사겠습니다. 뭐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정치는 허업이다 이렇게 많은 명언도 남기셨는데요. 김 전 총리는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못 이룬 꿈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으셨나요? 네,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JP 흉내를 내면 정치는 다 허업이에요, 허업.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만약 못 이루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아직 그 대통령이 상김해서 혼자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박영호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 대통령 해서 뭐 하나, 그거 다 거품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되시지 못한 거. 그래서 지금의 우리 그 밑에 우리 문화생들한테는 그 충청 대망론의 꿈을 아직 숙제를 남겨놓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선 의원을 못 만나드린 10선 의원의 꿈을 갖고 2004년에 출마를 하셨는데 그 10선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한 가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 신조는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를 아직도 실현하지 못한 거. 이제 절대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다 역사의 비극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의원 내각제 내지는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예. 되겠다는 정치 신조가 있으셨는데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예, 뭐 대한민국의 거무기자 또 보수의 대표 정치인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조언을 남기셨나요? 제일 제가 그 원내대표 하면서도 여러 차례 네. 뵙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탄핵으로 치달으면서 그 보수가 분열의 형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대로 조언을 주신다고 한다면 보수가 분열되지 말고 재건의 길을 잘 굳건히 가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오는 보수에 다시 한번 번창을 아마 기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